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생관계 법령. 자, 이번 강의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죠. 자, 거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사항을 보게 되면, 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은,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죠. 자, 그런 영업에 관해서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 국민 건강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목적사항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용어정의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일반점들, 우리 용어정의 쪽은 항상 용어 쪽의 문제는 우리 법에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 바라고. 자, 먼저 공중위생영업이 나오죠. 자, 공중위생영업이란 것은 자, 6개 영업을 의미합니다. 자, 할머다피 우리 숙박업이 들어가고요. 자, 또 이용업, 또 미용업, 자, 그리고 또 목욕장업이 나오죠. 자, 목욕장업입니다. 자, 그래서 숙박업, 자, 이용업, 미용업, 그리고 목욕장업, 그리고 세탁업이 나오죠.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건물 위생관리업이 나옵니다. 자, 총에서 6개 업이 공중위생영업이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가지고 자, 물어본 형태도 한 번씩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법에 정해진 영업은 숙박업, 또는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는 일반점들 우리 소독업은 없죠. 소독업이라는 것은 공중위생영업에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는 우리 제과점 영업입니다. 자, 제과점 영업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식품적객업에 나옵니다. 공중위생영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숙박업이 나옵니다. 자, 숙박업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 설비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숙박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리할 것이 자,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거. 자, 숙박업이 아닌 건 나오죠. 자, 그래서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연휴양림 나오죠. 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이 단어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나오죠. 자,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숙박업이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네 번째는 애국인이죠. 자, 그래서 애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국인 관광입니다. 그래서 도시 민박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게스트하우스 있죠? 자,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한옥 체험용 시설 나오죠. 그래서 한옥 체험.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4가지는 숙박업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자,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되는 시설. 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또 한 가지는 애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용 시설 또는 한옥 체험 업용 시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로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틀리게 나오는 것 중 한 가지가 자,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자, 휴양 콘도미니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휴양 콘도미니엄은 여기는 숙박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요, 우리 휴양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숙박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비교해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세 번째는 우리 목욕장업이 나옵니다. 자, 목욕장업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죠. 자, 물로 목욕 내지는 우리 맥반석, 황토, 옥.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열기라든가 온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목욕장업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도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 자, 목욕장업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3가지가 나오는데, 자, 기본은 2가지는 기본적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숙박업 영업소의 부설 욕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숙박업에 딸려 있는 부설 욕실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체원관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에 있는 체원관리실 뭐 이런 거. 자, 또 한 가지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이죠. 한마디로 그냥 부설된 욕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목욕장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외되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또 이용하고 미용업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우리 이용업이다. 또 미용업입니다. 자, 이용업은 거기 머리카락 수염 나오죠. 자, 그래서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 이용업은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미용업 일하고 할 때는 얼굴, 머리 또는 일반적 손톱, 피부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자,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자, 이렇게 나오면 미용업이 될 것이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 그때는 이용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용모 단정, 자, 이용업, 또 우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미용업,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또 우리 미용업은 쪼개버리면 6개로 쪼개지죠. 일반 미용업도 있고요. 또 우리 피부 미용업입니다. 일반 미용업은 우리가 보통 다니는 그런 미용업을 말할 것이고, 또 피부 미용업이 있다. 피부 관리하는 데를 말합니다. 또 네일, 손톱, 발톱 다룬 데 있죠. 네일 미용업, 또 화장이나 분장 미용업, 또는 세부 미용업, 자, 또는 일반적 종합 미용업, 전체 다 할 수 있느니, 자, 그래서 미용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서 뭐 세탁업이 나오죠. 자, 세탁업입니다. 자, 그래서 의류 등의 일반적인 세탁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또 우리 건물 위생 관리업.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우리 건물 위생 관리업은 건물 청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그런 영업을 건물 위생 관리업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우리 영업의 종류들,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관한 용어적인 특징은 잡아드렸고요. 자,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다고 나와 있죠. 신고 영업입니다. 또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다. 자,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앞으로 시군구장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대상은 우리 시군구장한테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이분도 공중위생 영업을 하는데 신고인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런 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 공중위생 영업은 다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폐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때도 신고하지만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폐업 신고는 일반적으로 폐업하고 나서 20일 이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신고는 마찬가지로 시군구장한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폐업 신고는 단서가나 붓기를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폐업 신고는 자, 일반적으로 20일 해야 되지만 단 영업 정지 기간입니다. 자,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자, 영업 정지 신청 받았는데 문 닫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서 이제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숙박업이죠. 자, 숙박업에는 취사시설, 환기, 또 창문, 또 객실별 욕실, 자, 또는 샤워실 갖추라고 나와 있고요. 자, 목욕장업은 목욕실, 발안실 또는 탈의실 나와 있죠. 그 외 시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게시판을 붙이라는 이야기예요. 게시를 해라. 또 이용하고 미용은 우리 소독기하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라고 나와 있고요. 또 세탁업이 나와 있죠. 자,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경관
보관함을 갖춰라. 또 건물위생 관리업은 우리 마루광택기 또는 진공청소기 또는 안전벨트, 안전모, 또 측정 장비 이런 것을 갖춰라. 이렇게 하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 부주는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지위 승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승계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죠. 자, 만약에 영업자가 있다. 자, 영업자가 사망을 했거나 자, 또는 일반적인 양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양도. 또 만약에 법인이라면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소가 경매가 됐다. 그래서 환가, 돈으로 이제 다시 찾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압류재산을 매각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매라든가 자, 여기는 경매를 해서 환가라는 것은 돈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교환이 된 것. 또 일반적인 압류재산을 매각했다 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설을 전부 인수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시설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영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 자,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있다. 또 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합병하고 나서 존속하는 법인. 자, 우리 A법인, B법인 앞에서 B법인을 합병됐다. 그러면 존속법인은 B법인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A법인, B법인 합병해서 C법인을 만들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겠죠. 그래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자, 그런 법인. 자, 이런 자들이 기존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인수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한 자도 그 지위가 승계된다. 자, 그래서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대신 이제 여기는 두 가지 것을 정리할 겁니다. 두 가지 것.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지위 승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양수인 또 존속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인수한 자죠. 자, 지위가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 시군구장에 신고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승계 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군구장한테 한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는 자는 여기서 상속인, 양수인, 또 존속하는 법인, 또 새로 된 법인 또는 인수한 자입니다. 시설 등을 전부 인수한 자. 자, 그래서 승계 받는 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양수인 등이 한다. 하나 기억가 돼요. 뭐 사망이면 돌아가셨으니까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속인이 할 거겠죠. 그래서 양수인 등이 신고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자, 이용이나 미용업입니다. 자, 우리 이용업이나 미용업은 아무나 승계하는 거 아니죠? 이 경우는 면허를 소지한 자, 면허를 가진 자 하나여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허를 가진 자, 이 자만이 승계가 가능하다. 면허가 없는 자는 승계를 못하겠죠. 이용이나 미용업은 일종의 면허를 취득한 자가 승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승계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우리 지승계 신고는 양수인 등이 할 것이고 1개월 이내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시군구 장안 탄다는 것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이용이나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 하나여 승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 4조 내용으로 갑니다.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쭉쭉 치고 가시면 돼요. 자, 2항을 하나 보시면 자, 목욕장 업을 하는 자죠. 자, 수질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준수하라는 이야기죠. 또 맥반석 황토 옥이면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질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우리 42에서 한번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질 기준입니다. 우리 목욕장
업에서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욕조수 또는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수소 이온 농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자, 여기는 원수의 경우에는 자, 5.8 이상에서 또 8.6 이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원수를 사용할 때죠. 얘는 5.8 이상에서 8.6 이상이다 하나 봐두시고, 또 해수죠. 5.8, 8.6 숫자나 기억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해수 때는 7.8 이상에서 8.3 이하로 나와 있죠. 얘는 7.8에서 8.3이다. 자, 이 숫자로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해수를 목욕물로 이용하는 경우에요. 자, 총 대장균 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해수를 이용할 때 우리 총 대장균, 자, 우리 군의 수를 말합니다. 자, 이 군의 수는 일반적으로 100ml당 나와 있죠. 우리 100ml 당입니다. 자, 100ml당 1000 이하라고 나와 있죠. 1000 이하입니다. 우리 42회 시험에서는 이걸 가로넣기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 부분에서 총 대장균 군이라는 것은 우리 100ml당 1000 이하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또 사망에 이용이나 미용업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 당연히 분리 보관해야 되겠죠. 자,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이죠. 1인에 하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 미용기구죠. 또는 이용기구입니다. 소독 기준 등이 나오네요. 자, 이 수치적 개념에 관한 거니까 한번 또 간단하게 몇 가지는 확인하고 갈 겁니다. 좀 시험 문제가 자꾸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파고서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 다 맞춰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뤄졌던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체킹은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용기구나 미용기구입니다. 소독의 기준이 나왔죠. 소독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 별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자외선 소독이 나오죠. 자, 이 미용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자외선 소독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는 1제곱센티미터 나오죠. 자, 1제곱센티미터 당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85 마이크로와트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제곱센티미터당 85, 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와트당 몇 분 이상이 나오죠? 자, 그 이상 자외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85 마이크로와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85 숫자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상에 일반적으로 20분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분 이상 쬐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20분 이상. 숫자 개념만 좀 봐놓으세요. 자, 여기 85 마이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이상, 25 이상. 자에서는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건열, 열균 소독이라고 나와 있죠? 건열입니다. 자, 열균 소독이라고 나옵니다. 자, 건열, 열균 소독은 자, 섭씨 100도씨 이상 나오죠? 여기는 100도씨 이상이다. 자, 이상에서 역시 20분 이상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건열이기 때문에 건조한 열이다. 뭐 그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기 소독이 나옵니다. 자, 증기 소독도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상이죠. 자, 그리고 증기이기 때문에 습한 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20분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열탕 소독이 나옵니다. 자, 열탕 소독이라는 것은 말도 물속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탕 소독도 100도씨 이상이죠. 자, 그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나와 있죠. 100도씨 이상인데 이 경우는 열탕은 10분 이상 끓인다. 자, 이놈은 10분 이내요.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석탄산수 소독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 석탄산수 소독입니다.
자, 석탄산수 소득에서는 일반적 우리 석탄산이 3%라는 거. 그럼 나머지 물은 97% 수용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거기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석탄산이 3%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물입니다. 자, 그리고 10분 이상이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크레졸 소독이 나온가요? 자, 크레졸 소독입니다. 자, 크레졸 여러분들 많이 소독약 많이 봤었죠? 그 크레졸 소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역시 크레졸도 3%죠? 자, 크레졸도 3%. 자, 그리고 물 역시 10분 이상이다. 석탄산수나 우리 크레졸 나오면 3%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탄올 소독이 나오네요. 자,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은 에탄올 용액이죠. 그 용액이 70%인 수용액입니다. 자, 요놈은 70%입니다. 자, 그 수용액에 역시 10분 이상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명경 소독 규정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자외선이 나오면 85 마이크로와트 그리고 20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외선, 건열, 증기 소독 나오죠. 자, 세 개는 전부 다 20분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열, 증기, 열당 전부 다 100도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석탄산수나 크레졸 나오죠. 이건 다 3%. 그리고 전부 다 아래는 10분 이상입니다. 또 에탄올로 하면 70%. 숫자 개념에 관한 거니까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세탁업에 관한 문제죠. 여기는 안전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건물위생 관리업도 사용장 및 또는 약재 취급 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또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 설비 기준이죠. 자, 숙박업, 목욕장업이 나옵니다. 자, 거기 또 기준에 관한 것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또 우리 숙박업에서는 우리 조도, 즉 조명에 관한 것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나오는 숙박업을 보게 되면, 자, 숙박업에는 우리 객실 등입니다. 자, 객실도 나오고 아울러서 우리 적객대 또는 노비 시설 나오죠. 자, 거기는 일반적으로 조명의 조도죠. 조도가 75럭스 이상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75 하나 받으시고요. 자, 반면에 일반적 복도, 계단, 욕실, 샤워 시설, 세면 시설 나오죠. 화장실 거기는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객실 등은 일반적으로 75럭스 이상이고, 우리 숙박업에는 욕실 내지는 화장실, 자, 이런 데는 20럭스 이상으로 하면 된다. 숙박업은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목욕장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목욕장 업장 해야 될 기준점이에요. 자, 우리 목욕장 업장 해야 될 기준점 한 가지는 목욕물입니다. 자, 목욕물에 관한 것은 자, 매년 나오죠. 1회 이상 수질 검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목욕장 업자는 휴식소라고 나와 있죠. 휴식하는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목욕실 내지는 세면시설 나옵니다. 40룩스 이상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휴게실이나 내지는 목욕실 등이죠. 여기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목욕자는 만 4세죠. 또 48개월 이상입니다. 남녀 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만 4세 이상 또는 48개월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라. 구별해서 입장을 시켜라. 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뭐 감기에 걸렸거나 내지는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태약 증세 보인가요? 자, 그런 어린이. 또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 나와 있죠? 이상인 사람. 자, 또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이 있거나 또 노약자, 임산부, 고혈환자. 자, 그리고 술 먹거나 2시간이나 나오죠? 자, 우리 음주. 자, 2시간 이내입니다. 자,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입역을 주의시켜라 라는 그런 취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업자 나오죠? 자, 이용업자의 조명도 나옵니다. 자, 이용업이라면 자, 이용업은 영업장이 나오죠? 영업장은 일반적으로 75룩수 이상이다. 그래서 75룩수 이상이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숫자 개념 관련돼 가지고 받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수일 검사한다는 거예요. 숙박업의 객실은 75룩수, 이용업의 영업장도 75룩수, 또 숙박업의 욕실항에서는 20룩수 이상이다. 대신 목욕장, 휴게실, 목욕실은 40룩수 이상입니다. 또 술 마시고 2시간 이내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은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5조입니다. 공정위생업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나와 있죠. 자, 그건 당연히 불법 카메라 설치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 흔히 몰카라 하죠. 자, 그런 걸 설치하면 아니 된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6조입니다. 자, 위생사, 면허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생사 면허에 관한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자, 우리 국가시험합격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위생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자, 우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 자,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 줄여서 그냥 보건장관을 할 거예요. 자, 보건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위생사 면허에서 일정 요건이 거기 3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일정 요건을 가진 자는 첫 번째는 우리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보건이나 위생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건위생에 관해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애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애국에서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자, 이런 자들이 기본 요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런 자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일반적으로들 위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적용 요건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종사했다 해서 위생사면을 취득할 요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위생사 국가시험이죠. 자,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을 실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시험에 관한 것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를 합니다. 자, 물론 실시하지만 위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은 우리 국시원이죠. 자, 국시원.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말합니다. 줄여서 앞으로 국시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탁돼 있다. 자,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나머지 시험 방법, 과목, 기타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항 5항은 그 부정행위가 나오죠. 자, 우리 국가시험에서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 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첫째, 기본적으로 시험을 정지, 또 합격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정지나 무효 처분을 받은 자 있죠. 자, 그런 자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대해서 국가시험에서 앞으로 이해 응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 응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조심할 것은 2회입니다. 2회. 그래서 2회이기 때문에 2년 응시할 수 없다면 틀려요. 왜냐하면 매년 1회 이상이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 한 번씩 보고 있지만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2번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 부정행위자는 2회를 응시 못하는 거지 2년을 응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할 때는 자, 면허대장에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리고 면허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하고 자, 면허증 발급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자, 면허대장에 등록상이 나오죠. 자, 면허번호나 면허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또 면허 취소일 때는 취소 사유 및 취소 연월일, 또 일반적으로 재교부를 하게 되면 재교부 사유나 재교부 연월일이 등등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위생사면의 결격사유가 나오죠. 위생사면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결격사유라는 것은 위생사면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정신질환자 보이죠?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범위가 굉장히 넓긴 넓어요. 자, 그래서 단서가 붙기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단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 이렇게 봐두시고. 자, 두 번째는 자,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자, 마약류 중독자다. 마약류라 그러면 연답이 마약이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런 게 합해서 마약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중독자도 위생사면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또 세 번째는 공정위생관리법 등 법에 위반해 가지고 금고 이상형이죠. 자, 금고 이상형입니다. 자, 그래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 금고상을 받고 끝나지 않은 경우, 집행이 안 된 경우 등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결격사유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 위생사면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또 마약류 중독자, 또 근거 이상 실형에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면허증에 관련된 여러분들 대여나 알선은 아니 된다고 나와 있죠. 대여 알선은 기본적으로 아니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생사 면허증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좀 더 세세한 내용들, 시행령 내용이 나오죠. 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행 방법 등이 나옵니다. 자, 거긴 여러분들 시행령 규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위생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요. 자, 시험을 보고자 할 때는 자, 시행 계획이 나오죠. 자,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해서 자, 시행 계획에 관한 것은 90일 전에 공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시험 장소가 나오죠. 자, 시험 장소 등이 나오면 30일 전 공고. 딱 그렇게 두 개 기억하세요. 시행 계획은 90일 전 공고, 시험 장소는 30일 전 공고. 자, 시험의 종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울러서 합격 기준 나와 있죠. 우리 필기시험은 전 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면과락하고 총점 60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은 총점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사항 5항 일반적 시험에 관한 것을 우리 국시원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부정행위도 아까 우리 봤죠? 정지하고 무효. 그리고 이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위생사 면허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자, 면허 취소 사유가 나오네요. 자, 다음의 경우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보건장관이 면허 취소한다 나와 있죠.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면허 취소 사유는 우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죠. 자, 또는 대여 등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래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면허 취득하고 나서 정신질환자가 됐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면허 취소를 합니다. 또 대여 등을 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허증 대여를 한 경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나옵니다. 자, 위생사 업무 범위가 6가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위생관리 나오겠죠. 또 우리 음료수철의 위생관리, 또 쓰레기 분야수 그 밖에 폐기물 처리, 또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에 제조 가공 위생관리, 또 위해곤충 설치류 우리 보통 쥐라든가 뭐 그런 바퀴벌레망 있죠. 그 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또 대통령 정하는 업무가 나오죠. 자, 대통령은 업무가요. 자, 이건 이제 우리 42회 한번 물어봤었죠. 그 정하는 업무가 소독 업무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 관리 업무입니다. 자, 소독 업무나 보건 관리 업무 전부 다 위생사 업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위생사 업무 범위에서는 여러분 강에 틀리게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위생사 업무 범위에 근로 환경의 위생 관리다. 자, 환경의 위생 관리는 우리 위생사에 될 업무에 들어가지 아니하죠. 환경 총세가 난 문제이기 때문에요. 환경, 근로 환경의 위생 관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는 우리 식품을 보관하고 또는 관리하는 업무, 이것도 위생사 업무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위생사가 영업 허가를 한다. 영업 허가 업무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 식품 등에 관해서 압류하고 또는 폐기하고, 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사 업무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들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위생사 업무 범위까지 즉 8조 2까지 이번 강에서는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